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픈소스 컨설팅의 김봉수입니다. 일단 이번 세션의 제목은 상당히 길죠. 지어놓고 보니까 읽을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전환점, VM과 컨테이너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하게는 VM과 컨테이너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라는 별도의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틀라시안 관련 제품들, 그 다음에 에자일을 통한 일하는 문화에 대한 컨설팅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중에서 오늘과 관련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관련돼서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일반적으로도 많이들 아시는 오픈스택,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세 기반의 렌처나 하베스트를 통해서도 고객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 및 서비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세션의 목표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하는데 이제 벤더 종속성이 없이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이아스와 파스가 통합 환경으로 구현되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VM과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손쉽게 통합돼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존의 인프라들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예전 좀 오래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웹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한다라고 봤을 때 웹 서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와스 서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일반적으로 요새는 모놀리틱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구조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놀리틱이라는 얘기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환경들은 보통은 물리 서버에서 구현이 돼서 이제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 간의 연결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다 보니 이런 연결을 위해서 서비스 레이어라는 걸 통해서 연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점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상화에 대한 작업들도 많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하나하나가 덩치가 점점 커지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붙고 서비스가 붙고 하다 보니까 덩치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빌드하고 배포하는데도 여러 관련 담당자들이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로드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운영상으로 넘어왔을 때도 특정 기능에서 발생된 장애나 이런 것들의 영향도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계속 붙여왔던 이런 서비스들을 잘게 쪼개자,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커가 이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시장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MSA를 고민하는 기업이나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가상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시장에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이제 좀 더 이제 기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떤 펑션 단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버 리스 환경까지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항상 최신의 아키텍처가 올바른 것인 거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거는 이제 202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OTT 업체에서 비디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모놀리틱 구조에서 MSA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MSA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프로젝트를 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있던 비디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다 보니까 하나의 비디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들에서 로딩을 하는 시간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처리 시간에 대한 지연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MSA로 가는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됐던 거죠. 여기서 하는 시사점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다 어떤 구조에 어떤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해야 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은 어떠한 워크로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폭넓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을 만나시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술 혁신의 촉진인 거죠. 기존에 있던 환경을 좀 더 이슈나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이슈, 그 다음에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통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효율성의 증대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기술적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단에 소개해드린 예처럼 우리 시스템에 맞는 인프라 아키텍처는 무엇인가? MSA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모놀리틱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가상화 환경이 VM 기반의 가상화 환경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도입한다라고 결정이 된 다음에도 일단 기술의 복잡성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일단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체는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장벽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기술의 단순성입니다. 기술의 단순성이라는 게 기술의 레벨이 낮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구현하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단순성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술의 단순성은 운영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어떠한 편의성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이라는 것은 항상 비용에 대한 이슈를 항상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기존에서부터 해왔던 서버 가상화 환경을 좀 더 여러 대 늘려가면서 기존에 있는 환경들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벤더의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작은 규모에서 좀 더 손쉽게 구축하기 위해서 HCI 기반으로 좀 더 손쉽게 아키텍처를 단순성 있는 아키텍처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오른쪽의 두 개의 부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좀 더 단순한 HCI 기반으로 단순한 아키텍처로 여러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HCI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기존의 인프라 환경들을 생각하시면은 내부적으로 서버만 도입하는 환경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전통적인 아키텍처로 구현한다라고 봤을 때는 3티어 구조라고 하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서버나 스토리지에 대한 별도의 설계를 통해서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3티어 구조가 됐을 때는 각각의 레이어별로 설계도 필요하고 각각의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단순성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HCI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HCI 같은 경우 간단하게 하나의 X86 장비에서 그 안에 있는 컴퓨팅 자원이라든지 스토리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할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다만 기능적으로는 VM을 위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는 기존의 HCI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VM을 구동하기 위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쿠베버트라는 컨테이너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는 아닌데 하이퍼바이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쿠베버트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솔루션으로 HCI 위에서 이제 VM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쿠베버트가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VM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프라에 대한 관리의 단순성과 그 다음에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적인 부분의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없이 손쉽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수세 하베스터와 수세 렌처라는 두 가지 제품으로 이런 것들을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베스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HCI,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서 이제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렌처 같은 경우는 렌처를 기반으로 VM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 하베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뭐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장점 말씀드린 x86 일반적인 장비에 CPU나 메모리와 같은 기본적인 하드웨어 스펙만 맞춰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의 종속성이 없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체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서 일단은 설치가 쉽습니다. 그냥 x86 장비에 USB 인스톨 파일을 다운받아서 꼽은 다음에 몇 가지 OS를 설치하듯이 설정만 하게 되면 10분에서 20분 내에 하나의 장비가 세팅이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장드리는 3개의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는데, 보통 1시간 내에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까지는 세팅이 끝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보시면 그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리눅스,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제이션과 같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한 번의 설치로 모두 다 설치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VM을 기본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만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비저닝도 가능합니다. 물론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은 수동으로 하는 방법과 앞단에 말씀드린 렌처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VM과 컨테이너가 모두 확장성과 유연성, 그리고 즉시 사용 가능한 이런 즉시성까지도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장점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렌처를 통해서 이제 이런 하베스트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 관리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인프라 환경에서 하베스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VM과 컨테이너를 렌처를 통해서 웹 UI상으로 클릭만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 클러스터. 요새는 사실 그런 인프라 환경들 자체가 내부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또 퍼블릭에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인프라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처라는 관리 도구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클러스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 클러스터라든지 클러스터 서비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그 컴퓨팅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거기에 직접 배포하고 관리하는 환경까지도 웹 UI상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화면 하베스터의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로그인하면 처음으로 보게 되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다양한 모니터링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호스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노드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CPU, 스토리지,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 메뉴로 넘어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들도 손쉽게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파나 기반으로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라파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그 백단에서 프로메테우스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VM 레벨까지도 어떤 상태나 이런 정보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대시보드에 대한 템플릿이 몇십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하이라키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해가면서 좀 더 세부적인 지표들을 갖다 확인하면서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처를 통해서 VM을 배포하는 데모입니다. 렌처는 말씀드린 대로 VM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갖다가 다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베스트에 들어와서 이제 VM을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VM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VM에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 뭐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걸 사용해 보셨으면 비슷한 화면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VM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CPU나 메모리와 같은 정보,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분 내에 내가 원하는 환경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베스터가 처음에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런 환경들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 골든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들은 필요합니다. 보통 대부분 라이센스나 이런 정책들 때문에 사용하시는 리눅스도 제한적인 경우들도, 조직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그런 이미지들을 갖다 올리고 나면은 이와 같이 손쉽게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웹 콘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는 부팅이 아직 끝나지 않은 VM을 로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팅 화면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외부의 터미널 콘솔 기반의 이런 터미널 환경들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외부에서도 만약 접속할 수 있는 IP 대역이다라고 하면은 접속해서 이런 터미널로도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이 노드 장애 시에 이제 자동 마이그레이션 기능입니다. 일단은 VM을 운영하시다 어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운영하시다 보면 물리적인 서버가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특정 VM에서 장애가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2번 노드의 물리적 서버에 장애가 일어났다는 걸 인지하는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unavailable 상태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1, 2분 정도 체크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코던 상태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스케줄링, 어떤 VM을 배포하기 위해 스케줄링 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이것까지 인지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에서 여기 있는 VM을 살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노드로 자동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VM을 정상적인 환경으로 이동하는 부분까지도 손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수분 내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빨리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하베스터의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데모입니다. 하베스터에서 클러스터를 배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동에서 kubectl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CLI 환경에서 배포도 가능하고요. 물론 그게 익숙해서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하베스터에다가 클러스터를 갖다 UI상에서 이와 같이 클러스터 이름을 넣고 이렇게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에서 이름을 입력을 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컨트롤 플레이는 몇 노드를 할 것이며 워커 노드는 몇 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서 내가 이걸 어디에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하베스터에 배포할 것인지, 아니면은 퍼블릭에 있는 어떤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컴퓨팅 환경에 배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증 정보나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해 놔야 됩니다. 지정된 계정으로 인증 정보를 입력해 놓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도 동일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는 하베스터에 배포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제 백단에서 이제 프로비저닝하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현재는 그 컨트롤 플레인 하나에 그 워커 노드 3개에서 총 4개의 서버가 필요하다고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는 클러스터 목록에선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M 환경에서 해당 목록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의 VM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VM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VM 안에 클러스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패키지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다 인스톨한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화면에서는 데모에서 별도로 나오지 않지만 kubectl 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까 같이 웹 콘솔과 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 CLI 환경이 바로 웹상에서도 바로 접근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처에서 하베스터 VM에 이제 엔진X를 배포하는 데모입니다. 일단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엔진X를 배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야물 파일을 만들어 갖고 어떤 어플라이나 크리에이트 명령어를 옵션을 줘 갖고 이제 배포하는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플로이먼트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디플로이 형태로 내가 지정한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플로이먼트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설정한다면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이 기본적으로 명령어로 CLI 환경에서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UI상에서 손쉽게 클릭과 입력만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제 엔진X 환경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X 환경이 제공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안에서는 서비스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백단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내가 접속하기 위한 IP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설치된 엔진X 환경에 바로 웹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제공이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까지 구성된 이미지로 배포했다라고 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화면들이 바로 뜨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뜨는 화면까지
어플리케이션 뜨는 화면이 좀 뒤에 나오는군요. 그 전에 만약에 디플로이나 이런 것들 내가 이미지를 개선했다라고 하면 리디플로이 기능도 메뉴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어떤 레파지토리에 그 개발이 끝난 걸 레파지토리에 다시 올리고 난 다음에 리디플로이 버튼만 누르면은 해당 이미지, 최신 이미지를 갖다 다시 가져와서 디플로이 하는 기능까지도 이제 UI상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상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내용은 VM과 컨테이너,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했을 때 이와스와 파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기능상으로는 VM과 컨테이너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수세 하베스터와 렌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안에서 보통 컨테이너가 이제는 각광을 받으면서 보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컨테이너 전용 보안 툴인 뉴벡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갖고 오늘 발표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